시간 되는 데까지 사마천 여행과 관계되어 있는 명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한자가 좀 어렵죠. 과하교입니다. 과하교. 과자는 가랑이라는 뜻입니다. 가랑이 밑다리. 그죠? 명장 한신이 젊은 날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싸우기 싫다고 하니까 건달들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신이 큰 뜻을 품은 한신이 사소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건달들이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딥니다. 건달들의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인 과지욕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과지욕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영화, 문학작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건달 영화에 많이 나오죠. 초록 물고기인가 하는데 보면은 이 과지역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 구두를 핥아라든지 이런 걸로 다 나와요. 이게 다 과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마천은 한신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한신의 젊은 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신의 일대기에 기록을 합니다. 한신의 고향 골목 한 귀퉁이에 서 있는 그 당 옛날에 여기 다리가 있었어요. 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모르고 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2차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여기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뭐로 저걸 찍지?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량입니다. 장량이 태공병법을 읽고 있는 장면인데 아까 장량도 그렇지만 여기 장량도 잘 보시면 장량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쁘잖아요. 여자처럼 생겼어요. 왜 그러냐? 사마천이 장량의 일대기를 유후세가에서 기록하면서 장량에게 슬며시 사과하는 대목이 나와요. 장량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장량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의 역사라고 하는 킬러를 사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들이 수배령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분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장량이 굉장히 사나이답고 우락부락하고 막 수염 막 기르고 이런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나라 초기 공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에 가서 장량의 초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대목이 나옵니다. 보니까 장량이 여자처럼 피부도 곱고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의 일대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장량이 왜 얼굴이 곱상하고 피부도 곱고 이쁘냐? 장량이 젊은 날부터 병약해서 잔병이 많고 약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양생술을 씁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곡이라고 그래가지고 곡기도 끊고 기도도 드리고 뭐 오늘날 그럼 기공체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공 같은 걸 잘하면 단전호흡 이런 걸 잘하면 피부가 사실 고와진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장량이 여자처럼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이게 장량 사당을 안 갔더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여기가 홍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홍문은 유방과 항우의 운명을 바꾸는 유명한 술자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 술자리에서, 그래서 홍문연이라는 건 홍문에서 벌어진 술자리, 그런 뜻입니다. 연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홍문연에서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함으로써, 살려줌으로써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홍문연의 장소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킬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자객열전이에요. 킬러들의 기록.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또는 암살에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인물들에 대한 5명의 자객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객이 누구냐 그러면 형가라고 하는 자객입니다. 아까 제가 진시황이 3차례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유명한 자객입니다. 이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역수가라고 하는 강을 건너갑니다. 역수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역수가입니다.
바람은 차고 바람 소리 소설하고 역수는 차구나. 장부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하리.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걸 알고 가는 장부의 자객의 심정을 바람과 차가운 역수에다가 대비시켜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게 천하의 아주 유명한 역수가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역수가, 여기가 역수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소성 절강상에 가면은, 소주 항주에 가면은 오나라 월나라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5월 춘추, 5월 동주, 와진상담, 이게 다 그쪽에서 비롯된 유명한 고사성어들입니다. 사마천 이쪽 지역을 직접 자기 발로 밟고 다님으로써 5월 정패의 역사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 자객들에 관한 그 자객열전은 중국 영화에, 중국 문화와 영화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 자객열전 가운데서 섭정이라고 하는 자객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로 삼아가지고 만든 유명한 영화가 대자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홍콩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왕우라고 하는 배우고, 외파리 시리즈로 유명한. 저보다 젊으시네. 홍콩 영화에서 외파리 하면은, 외파리 시리즈 왕우 하면은 홍콩 영화의 한 획을 긋는 인물입니다. 그 왕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온 영화가 대자객이라는 영화인데, 자객 섭정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왜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중국 홍콩 영화, 그 당시엔 대륙은 영화 볼 것도 없었어요. 홍콩 영화가 대세였잖아요.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100만 달러를 돌파한 영화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예요. 이게 사기 자객열전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의 팩트 문제에 대해서 늘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마천은 진시황 무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진시황이 여산에다가 자기 무덤을 쌓는데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축조하면서 지하로 우물 3개 팔 깊이만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지하에다가 무덤을 조성을 했는데, 가운데에다가 관을 두고 시신을 두고 무덤 바닥에다가는 천하 형세도를 만들고 무덤 천장에다가는 별자리를, 천문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무백관의 용, 인형이죠. 백마용 같은 문무백관의 용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천하의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다 그 안에다가 부장을 하고, 그 위에 흙을 씌우고 다시 그 위에다가 청동으로, 동을 녹인 샘물로 완전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삼중으로 된 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자가 있으면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이 자동으로 발사돼서 침입자를 막았고, 실내의 조명은 인어기름으로 불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안에다 가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궈서 전부 다 생매장시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놈의 기록 때문에 또 사마천이 2000년 동안 시달립니다. 네가 봤냐? 그죠? 이게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늘 학자들이 사마천은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거예요. 진시황 무덤에 관한 하는. 이 진시황 무덤에 관한 실내, 진시황 무덤 내부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미이라 3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예요. 미이라 3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밑에 기관 장치 나오고 뭐 막 자동으로 화살도 날라오고 막 합니다. 이게 다 이 기록이에요. 사마천 사기 기록이에요. 늘 시달렸어. 왜? 사기 이전에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이, 다른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하기도 딱 좋아요. 그죠? 예. 비난하기도 딱 좋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중국의 고고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이 사기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 가운데 한 대목에 주목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닥에다가 천하 형세도를 만들었다고 했죠. 지도를, 천하 지도를 만들었는데 강과 바다와 하천은 수은을 흘려보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동을 녹인 샘물로 완전 밀봉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가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서 수은은 액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강하고 바다 하천은 액체니까 요게 기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흘러다니게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 수은 대목에 주목을 한 거야. 그래서 외국 서양의 유럽에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학자들의 화학자들의 도움을 빌려 가지고 진시황 봉토에 대한 수은 함유량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무덤을 덮고 있는 진시황 무덤은요 외부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이게 중국 역사상 최초로 봉분을 만든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 하면 중국의 권력자들의 무덤은 봉분이 없어요. 평지입니다. 그럼 오늘날 나와 있는 봉분들은 후대에 나중에 잘 살피라고, 잘 눈에 띄라고 후대에 갖다 올려놓은 봉분들이지 진시황 이전까지만 해도 권력자들은 봉분이 없습니다. 진시황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산 같은 걸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든 게 아니고 평지에다가 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릉위산이라고 합니다. 릉을 산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수나라, 당나라 때 가면은 이산위릉이 됩니다. 아예 산 자체를 무덤으로 만들어요. 어쨌든 자 외부에서 가져온 흙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진시황 무덤을 덮고 있는 흙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흙들의 샘플,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성분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진시황 봉분 제일 표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장치를, 기계 장치를 넣어가지고 표면 아래 30cm의 흙, 1m의 흙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흙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순 함유량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시황 봉분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의 순 함유량이 다른 바깥 지역, 바깥 겉부분에 있는 순 함유량에 비해서 400배 내지 500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심원이 여기가 제일 짙게 나타나고 점차 옅어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정말 까무라칠 만큼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저도 마땅히 대답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게 거의 사마천의 상상력에 의한 기록이라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수은함유량 조사 때문에 사마천 사기 기록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좋아했냐 그러면 진시황 무덤이 독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 누군가가 파고 들어가서 구멍이 나오면 저기 2000년 세월 동안 수은이 다 날아가거나 조금만 남아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독을 당하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한 기록입니까? 그러니까 사마천이 진시황 무덤을 직접 탐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무덤에 관한 기록을 구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써서 그 기록을 입수했던 걸로 현재 보입니다. 사마천의 공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통해서 사마천이 사기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냈는가, 그리고 여행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몇 가지 현장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라고 하는 위대한 별칭을 얻게 됐고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팩트와 픽션의 경계를 허문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